네, 등록금 문제와 사법개혁 논의를 두고 지금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크게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책성 논란까지 휩싸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도 여러 가지 곤혹을 좀 치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관련 인물까지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부산저축은행이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이쯤에서 중수부가 마무리를 할까요? 아니면은 더 깊게 들어갈까요? 전체적인 정치권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재원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청와대 관련 인사가 나왔습니다.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김혜수 전 비서관인데 중수부에서는 지금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뭐 일부에서는 얘기가 나오지만 중수부에서 흘렸다는 얘기까지도 일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 김혜수 전 정무비서관의 경우에는 사실 이명박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직접 수행을 담당했던 아주 측근적인 측근인데요. 이번에 이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거액을 받았다라는 그 의혹에 지금 곧 중수부 수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그뿐만이 아니고 이미 그 한나라당 박모 의원이 인천 효성지구와 관련해서 네. 자신이 전화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과정을 전부 다 그 종합해 본다면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혐의가 이미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이번 부산저축은행 관련 비리 사건에 연루가 된 첫 사례이자 은진수 감사위원과는 달리 청와대에 직접 근무할 때 이 돈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명박 정권의 어떤 도덕성 내지 어떤 정체성 문제에서까지 이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글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서 스탑일까? 아니면은 더 나갈까? 여기서 멈출 리가 없죠. 왜냐하면 첫째 이번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지금 이른바 로비스트가 외국으로 도망가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국내에 들어와서 어떤 의미로든 이 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수사를 받고 문제가 끝까지 그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수사는 끝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한 것은 이 조직의 어떤 논리도 있는데 지금 중수부 폐지 논리가 굉장히 그 정치권의 핫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중수부가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중수부 어떤 정체성, 중수부가 과연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이냐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줘야 하고 그렇다면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 악을 척결하는데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진 그런 조직인지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보여줘야 될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저축은행 수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좀 이렇게 솔직히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치권 주변이나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또 거론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청와대에서 사실상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서 반대를 하면서 중수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중수부는 지금 청와대 전 인사지만 관련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김혜수 전 비서관이 청와대 관련해가지고 조사의 신호탄일까요? 일부에서는 이제는 청와대는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글쎄요, 그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서 검찰에 손을 들어줬던 청와대를 글쎄요, 이거는 뭐 단정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조사 안 하는 거하고 조사를 했는데 없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접어두고 가능성이 있을까요? 수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굴 수사하느냐 문제는 결국 실체적 진실에 관련된 그렇겠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국민적인 비판의 여지가 충분한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어떤 인사가 이름이 거명된다 하더라도 대검찰청에서는 이 중수부에서는 그 사람을 빼고 다른 사람으로 수사의 타겟을 넘길 정도의 지금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수사에 임하는 그 수사 담당자들이나 또는 수사 관계자들 또는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이 사안은 어느 누구의 이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수사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는 그런 의사 표시를 했다. 그래서 중수부가 청와대 입장을 두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질문을 받았지만요. 실체적 진실 관계에서 청와대에 어떤 누가 부패 인사가 연루가 되어 있다면 중수부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아주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또한 국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런 수사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없으면 수사를 안 하는 거고 하지만 만일 이것이 후대의 정치적 수사로
판명이 난다면은 대검찰청 아니면 검찰 자신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대검찰청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검찰은 5년마다 손톱을 깎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손톱이 길어져 있을 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생채기가 상당히 나겠죠. 굵기 있는 사람들은.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저축은행 비리 진상조사단 위원장을 맡았어요. 박지원 의원이 뭐 끝장을 볼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 또 뭐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를 냈던 국회의원들도 있는데 지금은 좀 잠잠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뭐 우리가 사실 그 생각할 여지는 많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저축은행 사태를 바라보면서 착잡했던 것은 이 저축은행 특히 부산저축은행 관련자들이 특정한 고등학교 인맥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또 특히 노무현 정권 또는 과거 김대중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당초의 예단을 가지고 수사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입장을 사실 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금 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들 간에 과연 야당 의원들 간에 전혀 어떤 교류가 없었을까? 조금 교류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단순히 부패에 연루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친밀도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하더라도 예컨대 엄정하게 모든 사실을 밝혀라라고 이야기하다가도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 가까운 그런 의원들이 야당에 들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춤할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소극적으로 보는 입장인데요. 마찬가지로 그 박지원 그 전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도 사실 뭐 돌아온 장고다. 한 방에 보내겠다. 그런 이야기를까지 하면서 상당히 그 저축은행 진상조사단장을 맡아서 초기에 굉장히 그 의욕을 보였는데 지금 주춤하다. 그러면 박지원 원내대표가 뭔가 표적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언론에서 또 논란이 되었었고 또 그저께 본인 스스로가 법사위 회의장에서 내 주변을 뒤지고 있다. 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하면서 나를 뭐로 아느냐 이렇게 그 항의까지 했는데요. 본인 스스로 좀 위축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측면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편 최근의 그 민주당의 입장을 자세히 보면 100% 사실이 아니면 가급적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 그런 좀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뀌었. 좀 바뀌었습니다. 저 과거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소한 일만 있어도 일단 터뜨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고 거의 정확한 사실이다라고 할 때만 공개하겠다라는 그런 원칙을 지금 갖고 있어서 혹시나 또 굉장히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 국회에 들어가지고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면책특권을 통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좀 비판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만 잦아드는 분위기가 없잖아 있어요. 이제 사개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은 뭐 사실상 진 것이 없다. 결론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어떤 결과물도 나온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많은 국민적 관심이 모았던 그 4가지 핵심 사항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검사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또 판사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개혁이 좀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는 또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문제점하고 앞으로 진행 과정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가 또는 이제 검찰 출신 또는 법원 출신들이 국회에 있으면서 그 로비 창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자성론은 사실 국회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한나라당의 정돈 의원 경우에는 중수부 폐지를 반대한 쪽은 검찰 또 청와대 그리고 검찰 출신들 그리고 뭔가 꺼림칙한 분들이라고 직접 거명을 하고 나섰고요. 중수부 폐지에 앞장섰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조차도 사개특위 내에 검찰 출신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아예 멤버를 교체하고 다시 의논하든가 아니면 딴 쪽에서 의논을 해야 된다라고 개탄할 정도로 이렇게 어떤 특정 직역 출신들이 로비 창구가 된 점이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이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이른바 중수부 폐지 특수수사청 신설 그리고 양형기준법 제정과 그다음에 대법관 증언이라는 이 4가지 큰 주제를 놓고 이제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16명의 의원들이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15명이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한나라당에서는 이 당론으로 중수부 폐지가 이제 반대가 됐었는데 그러면 법사위에 가면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이기 때문에 중수부 폐지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이 그렇게 썩 한나라당에 우호적이지 않고 또 하나는 과연 중수부 폐지 반대하는
저희가 뭐냐 이런 또 네. 여론이 있기 때문에 막상 한나라당이 법사위 내에서 논의가 진행될 때는 오히려 더 앞장서서 중수부 폐지에 또 손을 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또 7월 4일 전당대회를 예. 앞두고 전당대회 주자들 중에는 이 법사위 중수부 폐지를 직접적으로 거명하면서 나오는 주자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박진 의원이나 또 남경필 의원 등이 이제 중수부 폐지를 공론화하고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네. 아직도 중수부 폐지라든가 이런 사법개혁의 주제는 꺼지지 않는 불씨다. 법사위에서 예. 충분히 재론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여지가 있다고 예. 봅니다. 네, 그리고 저축은행 비리에 이어서 또 국토부 직원들 문제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임기 말이 되면서 상당히 그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단순히 그 금품을 주고받는 개인 대 개인 간의 어떤 비리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 총체적인 비리가 이제 골마 터져 예.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명박 정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면 차제 이런 그 어떤 대규모 접대, 대규모 예.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아마 고개를 돌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금 연차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혹시 출발하려고 했던 분들은 못 하시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연차내는 글쎄요.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 문재인 자서전 운명 이 내용 한 20초만 좀 해볼까요? 정리해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역시 노무현의 숙제에 대해서 네. 꼼짝 못하게 됐다라는 발언이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남겨준 유산을 자신이 계속적으로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대선 출마할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여러 가지 그 추측도 제기됐었고요. 또 문성근 씨가 그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다녀왔다는 새로운 이야기, 네. 또는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당을 아쉬움. 깨고 나가는 그런 네. 아쉬움. 전 여러 가지 중수부장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인규 중수부장이 그 노무현 대통령이 출석했을 때 상당히 차 한 잔을 주면서 공손한 말을 했지만 몸에서는 이 아주 그 건방진 그 기운이 넘쳐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네. 검찰에 들어가면 누구나 느끼는 예.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몇 시간째 그 중수부장, 전 중수부장이 포탈 검색어 1위를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네. 김재원 시사평론가와 정치권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